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월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방선거가 2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가 이번 주부터 후보 공모를 받는 등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지방선거 공천에서 다양성을 확보하라는 민주당 중앙당의 압박과는 달리 비례대표 선거 후보군에 농어민들은 좀처럼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야외 체험이 제한된 교육 현장에서 자연체험학습 기회 공간으로 학교 숲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광주 전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3곳과 함께 오는 6일 비대면 채용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공공기관 현황과 모의 면접 등 취업준비생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채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지난주까지 후보 부적격자 기준 선정과 검증 작업을 끝내고 이번 주부터는 후보 공모를 받는 등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은 지난주 후보 검증을 신청한 889명 가운데 30명을 부적격으로 분류해 탈락시켰습니다. 또 60명에 대해서는 공천관리위원회로 넘겨서 후보 자격에 대한 정밀 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광주의 경우 광산구청장에 나선 박시종 후보가 부적격, 서구청장에 나설 서대석 현 청장이 정밀 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선거구도 개편과 함께 치열한 공천 경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오늘부터 후보 공모에 들어가는 등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민주당은 광주시장 후보는 이르면 이달 하순, 기초단체장과 의원 후보도 이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텃밭으로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시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과 혁신 공천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공천이 잘못되면 그 주민들의 선택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되잖아요. 예. 청렴성, 능력 이런 게 이제 당연하고 특히 이제 그 지역으로 정말 헌신할 각오가 돼 있는 분들. 국민의힘도 이달 말까지는 후보 공천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으로 공천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오늘부터는 후보자 공모 신청을 받는데 대선에서 호남 약진의 여세를 몰아 젊고 참신한 후보 발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특히 호남에 출마하려는 젊은 세대들에게 출마 비용 등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 특별 당비를 모금해 지원하고 광주시장 등 호남권 광역단체장도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초단체장이나 아니면 광역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진정성 있게 다가갔을 때 이 호남의 정치를 독식하고 있는 상대당에게 긴장감을 심어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예비후보로 등록한 정의당과 진보당 등 나머지 정당 후보들도 진보 정치의 싹을 되살려달라며 분주히 표밭을 다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본격적으로 공천 작업에 들어가면서 예비 후보들의 치열한 신경전과 함께 지방선거 분위기가 한층 무르익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시장 선거에서 양강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용섭 강기정 예비후보가 선거대책위를 구성하고 선거 행보를 본격화했습니다. 이용섭 예비후보는 지난달 31일 윤종혜 한국노총 광주지역 본부 의장과 최영태 전 전남대 인문대학장 등이 포함된 1차 선대위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강기정 예비후보는 강의원 전 이재명 대통령 후보 총괄 일정팀장과 노희용 전 동구청장을 공동총괄 본부장으로 하는 1차 경선선거대책본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파란 하늘에 이렇게 새하얀 벚꽃으로 가득 찬 요즘이죠. 완연한 봄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데요. 오늘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 예상되지만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5도 안팎으로 출발한 가운데 한낮 기온은 무려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에는 아주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일교차는 15도가량으로 매우 크게 벌어집니다. 옷차림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공기도 깨끗합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은 정말 구름 한 점 없이 아주 깨끗한 하늘 드러난 상태인데요. 날은 맑더라도 대기가 점차 건조해질 수 있겠습니다. 화재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농업과 수산업은 전남의 근간이죠. 하지만 지방선거 비례대표 선거 후보자에 농어민들은 좀처럼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어디로 향하고 있고 무엇을 향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지방선거 공천에서 다양성을 확보하라고 시도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청년, 장애인 등 소수층의 정치 세력화를 주문하는 겁니다. 다양성의 원칙입니다. 여성과 청년뿐만 아니라 장애인,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들의 입장을 대표할 수 있도록 공천 과정에서 다양성을 최대한 반영해야 합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후보자의 평균 선거 비용은 3, 4천만 원. 생계를 걱정하며 수천만 원 목돈을 쓰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제가 중요합니다.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이 얻은 득표수를 따져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소수, 약자가 대표성을 갖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비례대표 1번을 여성에게 안배하며 성별로는 여성을 챙기고 있지만 농수산업 중심의 전남에서 농어민의 정치 참여는 높은 벽입니다. 지난 7회 지방선거에서 정원 58명의 전남도의회의 비례대표 의원은 6명입니다. 민주당 비례대표의 직업은 경제인, 사업가, 정당인 뿐이었습니다. 7회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냈던 7개 정당 가운데 농어민과 노동자, 시민활동가 등 소수층을 당선 가능권 우선순위에 배치한 정당은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뿐입니다. 기초의회에서도 22개 시군 32명의 비례대표 의원 가운데 농민은 2명에 불과했고 어민은 1명도 없었습니다. 연령대로 따져도 7회 지방선거에서 선출됐던 광역과 기초 비례대표 38명 가운데 40%가 60대 이상이었고 30대 이하는 4명 뿐이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명단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의 명단을 비공개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 김종국 공관위원장은 공관위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고 특정 인물의 추천으로 구성된 것이 아닌 만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훌륭한 후보를 공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공관위에게 청탁이나 로비를 하다 발각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만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논의했지만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의견을 충분히 서로 교환하고 절충을 시도했지만 아직 입장차가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논의가 필요한 만큼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개정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 정수를 3인 이상으로 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광역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만 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정부의 방역의료체계 개편에 따라 전남에서도 오는 11일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중단하고 PCR 검체 채취만 하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가 가능해져 치료까지 연계하는 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것으로 전라남도는 기존 신속항원 검사 인력들이 재배치되면 방역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학생들이 야외에서 학습과 휴식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인 학교 숲이 여수에 처음 조성됐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면서 공존과 상생의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상혁 기자입니다. 여수의 한 초등학교에서 야외 수업이 한창입니다. 수업 후 학생들은 야외에서 책을 읽기도 하고 친구들과 보드게임도 즐깁니다.
자연을 벗삼아 야외 체험을 할 수 있는 학교 습 공간이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학교 수업 생겨가지고 엄청 신나고 수업 시간에 나와가지고 상자 안에 있는 보드게임도 놀 수 있고 풍경 좋은 데에서 앉아가지고 책을 읽을 수도 있어요. 트리하우스가 생겨서 학교를 빨리 가고 싶어요. 설계부터 아이들의 손길을 거쳐 조성됐다 보니 감회도 남다릅니다. 설계자 한 분만 만든 곳이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작년 9월부터 직접 디자인을 만들고 또 아이들이 공모전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함께 만든 트리하우스이기 때문에 아마 그 뜻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학교 숲은 학생들의 자연체험 학습 기회 제공뿐만 아니라 쉼터로서 주민들에게까지 개방될 예정입니다. 자연 체험을 통해서 자연과 생태의 중요성 그리고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는 거 중요하고요. 이곳은 학생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도 이렇게 쉼터라든지 또는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공간, 그를 통해서 지역과 학교가 소통하는. 전남에 조성된 학교 숲은 17곳으로 올해 15곳이 추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야외 체험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교 숲이 새로운 자연체험 학습 기회의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상혁입니다. 전남도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함께 합동 채용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6일 나주시 전남도 농업기술원 청년 창농타운에서 한전과 농어촌공사 등의 인사 담당자가 직접 참여하는 합동 채용 설명회가 열립니다. 공공기관 현황과 인턴십 운영 계획 등을 설명하고 모의 면접과 토크쇼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가 올해 80여억 원을 투입해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 통합 플랫폼 구축과 시민 맞춤형 생애 설계 지원 등 147개 평생교육 사업에 88억 원을 투입합니다. 비대면 시대에 맞춰 사이버 학습센터를 개편하고 자격증 등 200여 개 강좌도 무료 제공합니다. 파란 하늘에 새하얀 벚꽃으로 가득 찬 요즘이죠. 완연한 봄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5도 안팎으로 출발했습니다.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은 기온이고요. 한낮 기온은 무려 20도 안팎까지 껑충 오르면서 매우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일교차는 15도가량으로 크겠습니다. 옷차림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날이 포근한 데다 공기도 깨끗해서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은 정말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한 하늘 드러난 상태입니다. 날이 맑은 건 좋지만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해질 수 있어서 화재 사고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평과 나주, 영하권에서 출발하고요. 한낮 기온은 대부분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안도 영하권의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영암도 영하 0.4도 보이는 가운데 한낮 기온 1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광양 5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목요일에는 봄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